자, 선생님들 마지막 퀴즈 조금 더 해요. 조금만 더 하자고. 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뭐 공법만 힘들어 하나? 뭐 진짜? 공법만 힘들어요? 다른 건 그러면 안 힘들어? 수업은 한 3시간이 딱 좋은데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3시간씩만 탁탁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1시 정도까지만 3교시만 하면 제가 밥을 저녁도 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시 넘어서 끝나버리니까 제가 밥을 저녁을 못 먹는다고. 딱 2끼 먹어. 2끼. 나도 힘들고 무척 힘들고 거기다가 대답이나 잘해주면 힘이 안 들 건데 대답도 안 하지. 입 다물고 있지. 어쩌다 대답하면 또 틀리지. 그래 내가 이게 또 짜증 내면은 또 짜증 부린다 그러지. 미치겠어.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선생님들도 힘들지만 양이 워낙 방대해서 이걸 시간 내에 똑같이 가야 되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 정비법만 하더라도 주문이 100주문이 넘어지는데 우리 특정 과목보다 엄청나게 양이 많다고.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근데 뭐 우리는 6개의 법을 공부하잖아 지금 이게. 그 대신 우리 그렇게 꼬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 할 거냐 한 거냐 뭐 이것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예? 자 봐요. 지금 어디 갈 거냐면 환지방식이 이거 갈 거야 이게. 환지방식. 종전땅 대신에 새땅 주는 방식 할 거예요. 그러면 종전땅 대신에 새땅 주는 방식은 잠깐 이제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서 강의실에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근데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수용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가 보상 받아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근데 강의실에서 우리가 여기 다 살아가고 있다고. 크고 작은 토지 소유자들이야 우리가. 근데 강의실에서 도시개발 사업하겠다고 구역이 지정됐는데 이제 환지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환지 방식으로 가자 하면 종전 땅 대신에 새 땅으로 우리끼리 놀아가자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누가 주인이야 여기서.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우리가 주인이지.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내용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조합 결성하는 거야. 조합 결성해서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조합을 결성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복잡한 개개인에 있어서 제한적 권리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합을 딱 결성하면 조합은 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 재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업을 잘 마무리할 거니까 이때까지 노타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 조합을 결성하는 거야.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합 결성해서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 도시개발 구역에 딱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내용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관공서 부지 빼주고 기반시설 부지 빼주고 나머지 땅 가지고 우리끼리 논아갖는다고. 근데 우리끼리 논아갖는데 어떤 뭐 이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계획 이시 논아가져야 돼. 그냥 마구잡이로 당신 이 땅 가져. 당신은 잘생겼으니까 이 땅 가자 이렇게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계획으로 해야지.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계획 하나를 더 만들어낸다고. 이 계획이 뭐냐 하면 종전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받는 이 계획이다 해서 환지 계획이야 이게. 환지 계획에 의해서 종전 땅 대신에 새 땅으로 이렇게 받겠다는 이 계획에 의해서 종전 땅 대신에 새 땅을 줘야 돼. 이걸 환지 처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내용 아시겠어요? 따라서 환지 처분은 반드시 환지 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 따라서 시험 문제가 환지 처분은 실시 계획에 의해서 환지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요걸로만 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 지문이 뜬다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실시 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OX XI 한 번씩이라도 대답해봐. 4교시 할 때까지 한 번이라도 대답해봐 좀. 4교시 내내 입 다물고 계셔. 봐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실시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하면 틀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실시계획과 환지계획은 틀리는 거라고.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실시계획이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이게 관공서지 빼주고 나머지 땅 가지고 우리 논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논아 가질 거냐 하는 이 계획이 환지계획이라고. 지금 틀리잖아. 그러니까 다 나와야 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제가 15년 전에 일산에서 살면서 일산에 이제 집이 거기서 한 뭐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대화역에 고려법학원이라고 거기서 강의를 할 때인데 거기는 화장실이 굉장히 커요. 건물이. 화장실이 기역자 형태, 니은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잘 몰라 여기 누가 있는지. 내가 여기서 이제 볼일 보고 있는데 지금도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 얼굴이 그때 당시 한 60 정도 간 넘으셨을 것 같은데 15년 전이니까요. 오시더니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 오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뭔 놈의 이게 공법이 계획이 이렇게 많냐? 그러더니 차라리 내가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이걸 없애야 이 계획이 줄어들 것 같아? 또 이러더라고. 대단한 개그를 하시는 겁니다. 저하고 1년간만 같이 하면 개그 수준이 높아져요. 그런데 부작용도 있어요. 개그를 안 할 곳에서 한 번씩 해가지고 민망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분은 지금도 기억나는데 안경 딱 쓰시고 항상 뭐 골프 치러 가자고 토요일날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떨어지셨어요. 합격 못했어요. 다음에 합격했는지 모르지. 이제 저도 그만뒀었으니까 강의하고 이분들. 자, 다시 한번 우리 환지 방식으로 갈 때는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 계획이 이제 환지 계획에 의해서 환지 처분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토지구역정리사업법,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입니다. 눈으로 암기하자 그랬죠. 자, 이거 토지구역정리사업 경지정리 이걸 좀 떠올려야 돼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아무래도 종전의 토지가 이 갑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전 토지예요. 종전 토지가 면적이 한 500제곱미터가 되어진다면 이 면적 500제곱미터만큼 밖에서 아니면 좀 줄어봤겠지. 줄어드는 상태에서 받겠지. 왜 그러냐면 각종 이 공공시설 부지를 갖다가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내줘야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 땅 가지고 논아 가지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땅의 면적보다는 종전 토지 면적보다는 새 땅으로 받는 환지가 좀 줄여서 받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내용 아시겠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토지 부담률이라 그래. 토지 부담률. 근데 그 내용이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으냐면 이걸 간보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간보율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어요. 이제 토지 부담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도 행정청에 가면 담당 공무원이 간보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좀 공부해야 돼. 담당 공무원들도. 그러면 안 돼. 이게 토지부담률입니다. 이걸로 바뀌어졌으니까 이 간보율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식 용어라고 법률 용어. 우리는 토지부담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500제곱미터의 땅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종전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받아요. 환지로 받는데 이걸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종전 토지뿐만 아니라 환지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이 땅으로 하나씩 받습니다. 이 땅으로 하나씩 받는데 위치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목도 고려해야죠. 지목이 되면 대로줘야 된다고. 양쪽 다 고려해. 한쪽만 뭐 환지만을 갖다가 고려하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종전 토지도 그렇고 환지도 그렇고 둘 다 위치도 고려하고 지목도 고려하고 면적도 고려하고 다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땅이면 상업지역이 땅으로. 자, 그 다음에 이 토질이라든지 또는 수리라든지, 수리는 물이에요. 물.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 이용 환경이라든지 이용 상황이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타 종합적 고려해야 되겠죠. 이런 걸 모두 고려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 요 토질, 이 물, 이까 있는 뭐 무슨 놈이 그냥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니까 시멘트 포장하고 그 위에다가 건축물 안 치는 건데 뭔 토지를 고려해? 그리고 왜 물을 고려해? 이게 왜 이게 나오는 거냐면 이게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서 이게 경지정리 떠올려야 돼요. 이 법이 없어지고 이게 환지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 노는 국어 옆에 있었던 노는 국어 옆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하천 옆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고려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이걸 그대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법에 오다 보니까 이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물도 고려하고 토지도 고려해야지. 예를 들어서 의성에 가면 육종마늘로 유명한데 그걸 갖다가 배수도 잘 되고 토양이 토질이 좋은 땅이었는데 이 진흙탕으로 줘버려봐. 그래가지고 팔쪽이 돼버렸어. 더 낫나? 그러면 안 되잖아. 끝까지 들어봐야 개근지 설명인지 안 나니까. 이걸 다 고려하고 이제 토지 부담률을 이제 줄어들어. 토지 부담률 50%를 적용했다고 해봐. 50%를 적용해서 250제곱미터인 이 땅으로 이제 값이 받는 거지. 250제곱미터 전부 다 250제곱미터로 구역을 했어. 전부 다 250제곱미터, 250, 250 이렇게 전부 다 제곱미터로 이렇게 구역을 했다고. 그래서 이 땅으로 딱 받아. 이때 값이 내가 더 받은 것도 없고 덜 받은 것도 없다. 아무래도 이때는 평당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신시가지가 조성되니까 평당 1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뭐 손해보는 것도 없는 것 같다. 됐다 해서 딱 떨어졌을 때 이걸 적응환지라고 합니다. 자, 적응환지 포인트 보면 이거예요. 종전 토지만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환지만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고려합니다. 종전 토지나 환지를 둘 다 위치, 지목, 면적 모두 다 고려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런데 을이라는 자는 400제곱미터의 땅이야. 400제곱미터의 땅인데 이자가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모두 고려해서 토지부담률 50%를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이자는 200제곱미터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땅을 그대로 토지부담률 적용시켜버리면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땅을 그대로 축소시킨 거나 마찬가지라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신시가지가 건설이 안 되잖아. 그래서 250으로 다 이렇게 구역을 한 거라고. 내용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200제곱미터짜리가 없다고. 그래서 당신은 50제곱미터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 됐어요? 따라서 이렇게 원래 받아야 할 땅보다는 더해받는 걸, 증해받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증환지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우리 아까 수용사용방식에서는 토선이만 나왔어요. 원형지 조성토지 공급 끝. 이제 나머지 용어는 무조건 여기서 나옵니다. 환지방식. 증환지로 받으니까 원래 받아야 할 땅보다도 이렇게 더 받았으니까 을은 을씨구나 좋다 이렇게 할까? 예. 이 50제곱미터에 해당이 되어지는 감정평가를 딱 해봤더니 4천만 원이야. 그럼 나중에 과부족분 청산해서 청산금으로 4천만 원을 갖다가 시행자는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4천만 원을 납부해 줘야 된다고. 을은. 내용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병이라는 자는 600제곱미터의 땅이야. 600제곱미터 병이라는 자가, 자, 이 자가 위주면 토수료한 종합적 고려하고 토지부담률 50%를 적용했더니 이자는 300제곱미터를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250씩 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는 50제곱미터를 감해받습니다. 그러면 값이 왜 받아야 할 땅보다도 이게 조금 주냐? 내가 병신이냐? 대단한 거야 이거. 대단한 개그다 이건 뭐. 그래서 이 값은 받아야 할 땅보다도 조금 받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과부족분 청산금으로 해서 50제곱미터가 4천만 원이었다. 감정평가 해보니까 4천만 원을 갖다가 돌려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산금 교부청구권, 여기는 징수청구권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고. 근데 그런 건 알 거 없고 아무튼 이렇게 원래 받아야 할 땅보다도 감해받는 걸 뭐라 한다? 감환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00제곱미터의 땅을 정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반드시 이 정이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거야. 신청이 없으면 안 돼. 동의를 받아서 해도 틀려요. 신청을 받아 이렇게 되어지거든. 자, 그래서 정이 위치, 지목, 면적, 토지수리, 이왕사항 모두 토지 부담률 50%를 적용해서 얼마 받아야 되냐면 400제곱미터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가 어떻게 받냐면 나는 땅으로만 안 받고 건물이랑 같이 받을래요. 이렇게 신청한다고. 이렇게 되어지면 250제곱미터하고 그 다음에 150제곱미터 이렇게 받아가면 되는 건데
자, 이걸 토지하고 요걸 건축물의 일부로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런 걸 입체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 땅으로 받을 수 있다. 입체환지는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 가요? 이런 걸 공부한다고. 이런 걸. 자, 지금부터 보겠어요. 자, 봅니다. 자, 환지계획 들어가요. 환지계획 작성. 시행자는 동그라미 치고,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계획이 뭐다? 환지계획. 환지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 실시계획 누가 작성하고? 시행자. 이렇게 시행자는 동그라미 치고,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환지계획 작성한 다음에 읽어요. 자, 밑에 1, 2, 3, 4, 5, 6 땅 묶어놓고 환지계획의 내용이라고 써놓습니다. 1, 2, 3, 4, 5, 6 땅 묶어서 환지계획의 내용이라고 써요. 환지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1번에 환지설계 밑줄 그어놓습니다. 설계니까 도면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환지설계 밑줄 설에 동그라미 쳐요. 자, 2번에 보면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나오죠. 가불명 환지명세 나와요. 환지명세 밑줄 그어놓고 명예 동그라미 칩니다. 3번에 보면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나와요. 청산대상 토지명세 밑줄 그어놓고 청해 동그라미 쳐요. 이걸 뭘로 바꾸냐면 꼭 청산금 명세로 바꿉니다. 청산금이라는 건 이게 금액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게 지금 다시 말해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는 이 공사 시작하는 단계, 이 환지 처분하는 건 공사 다 끝난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6, 7년 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10년 걸리는데 이게 청산금이 벌써 결정이 되느냐 하는 거야. 인건비도 오르고 계속해서 집값 오르는데. 그래서 청산금은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청산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환지계획의 내용으로서 청산금에 관한 내용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거기에 환지대상 토지명세, 거기에 청산대상 토지명세, 거기 밑줄 그어놓고 청에 동그라미 쳐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청산금 명세 써놓고 X. 청산금 명세 이렇게 써요. 청산금 명세 이렇게 써놓고 X. 청산금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나 대상 토지는 나오겠죠. 뭐를 갖다가 이걸 환지를 갖다가 안 할 건지 이런 대상은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채비지 또는 보리지 명세죠. 채비지가 뭐냐 보리지 뭐냐 다 할 거예요. 일단 밑줄 그어놓고 채에 동그라미 쳐요. 자, 5번에 입체한지 밑줄 그어요. 다 할 겁니다. 입에 동그라미 치고. 자, 6번은 그 밖에 구태부분을 정하는 사항에서 이걸 기타 이렇게 써놓습니다. 밑줄 그어놓고 기타에서 기에 동그라미 쳐요. 설명 청채 입기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일단 따르세요. 환지계획 내용, 환지계획 내용, 설명 청채 입기, 설명 청채 입기, 설명 청채 입기, 환지 설계, 설명 청채 입기,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설명 청채 입기, 채비지 보리지 명세, 입체환지, 설명 청채 입기, 기타, 설명 청채 입기, 환지계획 내용.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그 정도만 체킹하고. 작성 기준에서 정환지 원칙 이 말 나와요? 자, 정환지 네모 딱 엮고 정환지가 뭐냐? 환지계획안. 종전의 토지 밑줄 2줄, 와해 동그라미 환지 밑줄 2줄. 종전의 토지만 그래, 환지만 그래? 둘 다 이 말이요. 둘 다. 내용 아시겠어요? 둘 다 이 뜻이야. 자, 종전의 토지 환지 둘 다 위치 지목 면적 밑줄. 그런 걸 면적식이라고 합니다. 면적식. 자, 그 다음에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 고려 밑줄. 이걸 평가식이라고 해요. 감정평가 했다는 얘기죠. 평가식이라고 합니다. 면적식, 평가식 이렇게 됩니다. 평가식. 자, 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동그라미 2번.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 1호에 동그라미 1, 2번 평면한지 입체한지 나오죠? 예, 밑줄 그어놓고 1, 2번 묶어서 별표. 자, 평면한지가 뭐냐면 땅을 땅으로 주는 거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입체한지가 뭐냐면 땅을 땅하고 건축물로 주는 거고, 건축물을 땅하고 건축물로 주는 거야. 뭔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자도 입체한지로 받을 수 있다니까. 건물만 가지고 있는데 건물가액이 상당히 나가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땅은 없지만. 물론 땅을 가지고 있는 자도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받을 수 있고,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자도 땅하고 건물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가요? 그런 걸 입체한지라 그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면한지 봐요. 땅을 땅으로 주는 거야. 환지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밑줄 그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토지를 토지로 주는 거, 이게 뭐다? 평면환지. 땅을 땅으로 주는 게 뭐다? 평면환지. 이렇게 되죠. 자, 입체한지 봐요.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이야. 토지나 건축물 밑줄 나의 동그라미 쳐요.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입체한지 할 수 있고,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도 입체한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뭐가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 네모 딱 엮어놓고, 이게 건물 땅이에요. 즉 대지 사용권까지 있는 아파트나 상가를 얘기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해놓습니다. 아파트, 상가 이렇게 잡아가요. 구분 건축물 네모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입체환지라 그래요. 건물 땅으로 함께 주는 걸 뭐라 그런다? 입체환지. 땅을 땅으로만 주는 걸 뭐라 그런다? 평면환지. 이렇게 됩니다. 예, 나머지는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 밑에 양가로 3번 갑니다.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나오죠? 나와요? 동그라미 1번 별표. 밑에 조성토지 3번. 3번에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이 한두 가지냐? 거기에 3개나 나오는데, 3개 아니라 4개나 나오네. 자, 봐요. 거기에 양가로 3번에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에 동그라미 1번 나오잖아요. 그거 별표예요. 그 별표. 자,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자, 밑줄 2줄 심의 동그라미.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자, 이 부분 공인평가기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밑줄 그어놓고 감정가격이라고 써놓습니다. 감정가격이라고 써요. 감정가격이라고 써놨어요. 아, 이거 중요하다. 이게 시험 문제, 또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 아, 이거 중요한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자,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봐요. 이해합시다.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 줍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용 사용 방식 눈으로 암기하자 그랬어요. 수용 사용 방식이에요. 자, 이게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이에요. 지금 환지 방식 같거든요. 자, 수용 사용 방식에서 어떤 얘기를 했으냐면, 잘 보세요. 이걸 상업용지로 공급하자, 이걸 주거용지로 공급하자, 이렇게 해서 조성한 상태에서 공급하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조성토지 공급이라고 했죠. 그래요. 이 조성토지 공급입니다. 이거 공급하는 거예요. 자,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원칙 어떻게 공급해요? 어떻게 공급해요? 눈으로 암기하라 그랬지. 눈으로. 그렇지. 판교 신도시 떠올라야 돼요. 그게 안 떠오르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고. 힘들지.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자, 원칙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정평가에서. 그렇습니다. 경쟁입찰 가요. 내용 이해 가요? 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위가 진양산업이 1위 9,400억 받았다. 삼성물산이 2위. 이게 바로 9,300억 받아갔다 했잖아요.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괜히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가죠. 잘 보세요.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이에요. 누가 하는 거요? 아니, 반드시 우리를 대입시켜 놓고 보자고. 우리 도시개발구에 여기에 지정돼 우리가 한다니까. 우리를 대입시켜 놓고 보자고. 그래 이해가 간다니까. 그냥 막연하게 시행자 하면 어떡해요.
여기에 강의실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돼서 우리가 토지 소유자인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신시가지로 개발해봐라 이렇게 된 거야. 구역이 지정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야. 일단 이 시골 지역이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이 되어지니까 일단 감정평가 매겨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감정평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경쟁입찰 간다. 말이 돼 안 돼? 우리끼리 경쟁입찰 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감정평가해서 우리가 논하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우리가 논하갖기에 앞서 미리 뭐를 해야 되냐면 이 가격대를 심사 거치는 거야. 이걸 심이라고 해. 이 가격대가 너무 높게 나와버리면 만약에 여기에서 아파트 짓는데 이게 현대건설이 짓는데 이게 분양가가 높아가지고 한 2, 3년만 미분양이 돼버리면 금융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재산가치 다 날라가요. 은행만 살찌운다고? 너무 낮게 나와버려. 너무 낮게 이게 감정평가 돼버리면 우리가 뭐 하려고 이 짓 해? 재산가치가 떨어지는데. 적정 가격대로 나와줘야 돼요. 그걸 심사 거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누구의 심이라고 나와? 토지평가 협의의 심이죠. 그러면 잘 봐요. 질문 하나 있어요. 이 토지평가 협의회는 공적기구다 사적기구다? 토지평가 협의회는 내가 설명 다 했잖아. 여기야. 공적기구다 사적기구다? 다시 여기 환지 방식으로 한다니까 누가 주인이야? 누가?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관공서 부지 공공시설 부지 빼주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끼리 논아간다니까요. 그러면 시골이 이렇게 됐으니까 감정가가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감정가로 가격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대를 정했으면 우리가 이 가격대가 괜찮은 가격대인지 심사를 거치자 그랬다고. 그러면 토지평가협의회는 공적기구야 사적기구야? 사적기구 우리야. 우리 12명으로 구성된다고. 이게 위원장이 누구냐면 조합장이 되는 거야. 여기서 12명 이름 다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와? 정관에 나와. 정관을 보면 이게 다 나온다고. 봐요. 거기 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두 번째 줄 봐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하자 이 말 나오죠. 시험 문제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하자 이 정도 수준이야.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감정가부터 때리고 거기에서 심사 거치는 거라고. 우리들 12명으로 구성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이 조합장이 위원장이 돼요. 내용 됐어요? 자 밑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이나 정관 나오잖아요. 조합에서 정관 보면 나와. 이름까지 다 나와. 12명. 여기에 정한다니까. 사적기구예요. 사적기구. 자, 그 밑에 면적식 환지기준 등 나오죠.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토지부담률 산정 나오죠.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 비율입니다. 이걸 토지부담률이라고 한다. 토지부담률 밑줄 두 줄. 이걸 산정하여야 한다. 자, 토지부담률 산정은 시행자가 한다? 지정권자가 한다?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50%를 이렇게 정하고 40%를 정하고 30% 정하는 것은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기준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밑줄 긋고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이라고 썼어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입니다.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요.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60%까지 밑줄 지자 동그라미 인자 동그라미 60에서 유의 동그라미까지 해서 지의 동그라미 칩니다. 지인유지로 갈 겁니다. 지인유지로 갈 겁니다. 일단 따라하세요. 지인유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 지인유지. 지인유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
지인 유지 할 수 있으며 환지 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입니다. 자, 밑줄 그어야 돼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 밑줄 3의 동그라미 2의 동그라미 칩니다. 가로 열고 닫고 넘어가요 하는 경우에는 60% 초과 밑줄 그어놓고 자 60% 초과해서 초의 동그라미 칩니다. 밑줄 그어놓고 따라세요. 3~2초 지인 유지 3~2초 지인 유지 3~2초 지인 유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 3~2초 3분의 2 이상 동의하는 경우에는 60% 초과 지인 유지 3~2초 지인 유지 3~2초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 지인 유지 3분의 2 이상 동의하는 경우에는 60% 초과 3~2초 잠깐만요. 예전에는 3분의 2 이상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고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60%를 초과할 수 있다. 이게 나왔었거든. 전원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게 어디에서 한 거냐면 영종도 하늘신도시입니다. 영종도 하늘신도시는 토지부담료를 높게 책정을 했어요. 한 80%까지 해서 기존에 100평 가지고 있다면 80평을 빼앗아 가는 거라고. 각종 그게 경제자유구역 건설에서 이 땅을 많이 빼앗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부담료를 높게 책정하려면 60%를 초과해야 되는데 이 전원의 동의를 얻다 보니까 거기에서 거주하는 주민도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타지인들이라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그 공사가 딜레이가 된 거예요. 영종도 하늘신도시가. 그게 전원의 동의였어요. 그때 처음 봤는데 토지 소유자 680명 중에 한 20명인가 밖에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계속 딜레이가 된 거라고. 그래서 법을 빨리 개정하자는 거야. 근데 이제 3분의 2까지 완화시킨 겁니다. 이때는 60%를 넘어서서 막 90%까지 땅을 빼앗을 수 있어요. 내용 이해 가요? 내용 크로스되면 안 돼요.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60% 초과 토지부담료 또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는 60%까지 내용 크로스 시키면 틀립니다. 다시 지인 유지 3~2초 지인 유지 3~2초 234쪽 갑니다. 자 234쪽 가요. 도로부지 부담이라는 표현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4번 동그라미 4번 나와요. 기출 써놓습니다. 이거 기출됐어요. 자 환지 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 계획구역 안의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입니다. 밑줄 그어요. 너비 몇 미터 이상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밑줄 긋습니다. 땅 내놓는 자는 땅 주인이겠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를 부담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면 틀리죠. 아시겠어요? 땅 내놓는 자는 누구다? 토지 소유자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공사비 부담은 누가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땅 내놓는 자는 누가 내놓는다? 토지 소유자다. 이 내용이 크로스 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작성기준으로 특례 나오죠. 나와요.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이렇게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별표 치고 이게 또 시험 문제 출제 영역 별표.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정 나오죠. 자 밑줄 그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환지 부지정입니다. 신청과 동의한 환지 부지정이에요. 다만 동글배기 치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이라고 써야 돼요. 딱 한 번 써놓고 뭐가 딱 한 번이냐고 또 이해 못해. 임차권자의 동의였자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임차권자의 동의였자는 말을 아무데나 집어넣는다고. 입체환지를 하는 경우에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 임차권자 등이 동의를 넣자. 그럴 것도 같네. 그런 거 없어.
증환지나 감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무슨 놈의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 동의를 얻자. 그런 말 없다가 임차권자의 동의 얻자란 말은 딱 한 번 나온다. 어디에서 나온다? 환지 부지정. 어디에서 딱 한 번 나와요? 환지 부지정에서 나와. 아, 이거 중요하다. 자, 이 어떤 내용이냐? 자, 이게 한번 봐요. 선생님들 여기 봐요. 갑의 어르신 좋은 땅 드릴 거예요. 땅도 좋은 땅이었으니까 옛날 땅에 여기에 코너 자리로 해서 아주 좋은 땅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갑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난 싫어. 저기 해보면에 가가지고 나 전원주택 짓고 살란다. 나 그게 차라리 나겠다. 도시는 숨 막혀. 나 못 살겠어. 이런 사람이 있게 없게. 우리 환지방식으로 합시다 했는데 여기서 야, 나 토지보상해줘. 나갈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환지가 부지정돼. 이 사람이 동의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해. 나 이거 토지보상 해줘. 그냥 보상금 받아가지고 나갈 거니까. 환지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 있을 때, 환지 부지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갑다시라는 누가 있느냐? 임차권자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전세권, 지상권을 이걸 한 30년간 설정해 버렸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면은 환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중요하다.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 환지로 받는 수밖에 없어요. 환지 처분해야 됩니다. 내용 됐어요. 중요하다. 임차권자의 동의자가 딱 한번 나온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 지문 시험 문제 주제. 예. 자, 그 다음에 환지 부지정의 제외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환지를 정하자 하는 내용인데 이건 이제 제가 삼순환에서 갈 겁니다. 놓아두고. 삼순환에 할 내용도 엄청 많습니다. 기대해도 괜찮아요. 자, 가로 2번 갑니다. 가로 2번.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이렇게 나오죠. 증환지, 감환지 나와요. 증환지 동그라미 치고 감환지 동그라미 치고.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자, 밑줄 그어요.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한다. 밑줄 그어놓고 이걸 증환지, 감환지, 증환지.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한다.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한다. 밑줄 그어놓고 이건 무슨 환지? 감환지. 자, 2번 갑니다. 2번. 기준.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밑줄 그어놓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가로 열고 이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밑줄 그어놓습니다.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과소 토지 기준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시행자가 규약정관 시행규정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 뭐냐? 우리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있죠?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렇게 갈 거예요. CC가 커플이 CC가 두 쌍이 나와 이렇게. 커플이 두 쌍 이렇게 갈 거예요. CC가 두 번 이렇게 갈 거예요. 따르세요. CC가 두 번, 커플이 두 쌍. 이렇게 커플 안에 커플이 또 있어요. 자, CC가 두 번, 커플이 두 쌍. 60, 60. 60 커플. 150, 150. 150 커플. 60, 60. 150, 150. CC가 두 번. 200. 위에서부터입니다.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주상, 공록, 기타. 이게 단독 문제로 나왔어요. 시험 문제. 이때 또 뭐가 나왔느냐? 이게 나오고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기준 면적 파리에 가면 쭉쭉빵빵하고요. 이 내용하고 두 개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 주셔야 돼. 이거 건축법에서 이을 거예요. 못 이어도 괜찮고 건축법에 가서 합시다. 프린트물. 이제 프린트물만 하고 끝내게. 더 안 할 거예요. 희망을 좀 갖게. 자, 봐요. 어떻게 분위기가, 야, 차라리 2시까지 해라.
그런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뭐 이런 분위기요. 아니 일찍 끝낼 거예요. 자 8번 봐요. 다음에 환지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설명 청체 입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청산권 명세는 공사 다 끝나야 돼요. 에? 나중에 나오는 거지? 3번이 정답이고 9번은 환지 방식의 환지 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 둘 다를 고려합니다. 자 유지면 토수료한 종합적 고려하죠. 자 2번 평면환지란 땅을 땅으로 주는 거예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전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자 입체환지라는 건물 땅으로 한꺼번에 주는 거죠. 자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 뭐 상가라든지 뭐 아파트 뭐 요즘 떠올리면 되겠네요.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4번 시행되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조정토지 등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 협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섭니다. 감정평가가 먼저죠. 그러니까 그에 앞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 감정평가하자. 5번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원칙 50%를 초과할 수 없다. 지인유지 4미터 기억나나요? 이렇게 해서 5번이 틀렸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 환지 방식 한 2교시 정도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할 겁니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복습 겸 예습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